그 악행이 저질러지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뒤로 까이는 게 많은데도 많아요. 그 얘기가 아마 똥개가 나하고 지랄할 때 똥개를 그게 어떤 회사냐고 내가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예.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비추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오늘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지금 픽업을 하러 아칸사 쪽에 들어와서 지금 국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을을 중간중간에 지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어제 저녁에 제가 잤는데 테네시는 추웠어요.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온도가 올라서 지금은 지금 영상 10도 정도 됩니다. 10도 정도. 따뜻하다고 그래야 되나? 보이는 것도 따뜻하죠? 따뜻합니다, 그냥. 따뜻하고요. 그래도 여기는 좀 따뜻해서, 앙상하진 않네요. 어제 이어서 또, 오너가 되는 이유. 오늘 말해준다고 그랬죠? 일단은, 대부분이 오너가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좋아요. 조금 더 벌고 안정적으로 그것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또 숨겨진 뭐가 있냐, 조금 뭐라 그러죠? 약간의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너가 되면은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얽매여 있다는 거하고 오너는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땐 일을 하고 쉴 땐 쉬고 일을 하지만은 오너들은 좀 차를 세우고 일을 안 하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걸 안 거예요. 전에는 이제 오너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너 오퍼레이트를 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렌트를 해서 오너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올곧이 내가 일도 잡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리스로 해가지고 오너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딱딱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내 차를 가지고 내 회사를 가지고 오너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오리지널 완전 오너들은 내가 차도 갖고 있고 회사의 모든 퍼밋까지 다 갖고 있고 내가 직접 디스패처가 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로드 브로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드를 내가 잡습니다. 잡아서 내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법이 그러면 많이 벌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대략 그냥 얘기합시다. 로드가 마일당 3불짜리다. 예를 들어서 1마일에 3불씩 쳐주는 로드다. 그럼 3불이 내 돈이 되는 거네. 일반적인 오너들 한 2불 정도 받는다 쳤을 때. 그러면 1불이 더 남는데 돈을 더 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름만 넣고 보험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는 퍼밋도 사야 되고요. 미국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은 주 퍼밋도 다 사야 돼요. 또 무슨 어디 줄을 갈 때 도로비나 이런 것도 다 내야 돼요. 올곧이 내가 100% 책임을 져야 되고 차에 관련된 그 1년마다
회사한테 주어지는 그 퍼밋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잘못에 있어서 좋은 노드가 있진 않아요. 급행 노드 이런 게 이제 가끔 있어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 큰 트러킹 회사들한테 큰 회사들이 로드를 주는 게 차량 대수를 보고 로드를 주거든요. 너네 차가 몇 대 이상 돼야 우리 일을 할 수 있다. 트레일러가 몇 대 이상 돼야 우리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오너가 되면 완전히 오리지널로 내가 다 하면은 퍼밋도 사야 되죠.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그러니까 운전만 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고 다녀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버는 게 많이 버냐 그건 아니에요. 일을 좀 덜 할 뿐이에요. 일을 좀 덜 하고 좀 많이 남겨서 내가 좀 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 대씩 더 늘려가지고 직원만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하죠. 그렇게들 트러킹 컴퍼니들이 시작을 해요. 인도 애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거기는 숨겨진, 잘못하면 드라이버 하나 잘못 써갖고 하면 보험료 올라가죠. 뭐 아주 결국에는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아마 텍사스 트러커가 그렇게 하는데, 리빙스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 론드스타, 리빙스톤이 아니라 론드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회사 내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그 로드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몇 퍼센트를 띄고 드라이버한테 줍니다. 트레일러 다 빌려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트레일러까지 다 이제 또 지불하면서 그렇게 내 트레일러 갖고 있으면 트레일러 값 안 내되고 내가 달고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오너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차를 가지고 올곧이 내가 파이낸싱으로 내 차를 사는 사람 오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리스, 그러니까 그 렌트카 컴퍼니에서 장기 리스를 합니다. 장기 리스.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스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어가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이제 차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이런 거는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렌트가 되나? 아무튼. 근데 내 차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리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온 리스가 있고, 그냥 빌려주는 대여 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틀린, 집시가 다니는 회사. 지금 개피도 거기 들어가죠. 지차라고 뻥치죠. 회사에서 그냥 주는 차 타고 오너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차값만 뛰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근데 내 차는 안 되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 리스. 저는 이제 트럭 회사에서 차를 사는데 파이낸싱으로 안 하고 리스로 뽑는 거예요. 리스로 뽑은 이유는 돈 나가는 건 똑같아요. 내는 것도 똑같고. 단지 그 돈을 갚는 동안은 저한테 트럭이 내 앞으로 안 돼 있어요. 돈을 다 갚으면은 마지막에 100불 내고 서류비만 내고 내 트럭이 됩니다. 근데 파이낸싱을 하면은 내가 내 명의로 해서 트럭이 와요. 근데 여기에 장단점이 뭐냐? 자, 온리스를 하면은 트럭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회사를 다녀야 돼요. 보험도 얼마 이상 들어져 있어야 되고, 디덕터블은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런 게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맞는 데를 다녀야 되고요. 근데 파이낸싱은 뭐, 보험,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차린 회사를 얘기하다가 잠깐 내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자면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가 그냥 타치하는 건 없어요. 보험은 들어져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예. 조건이나 이런 거는 타치가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리스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온리스의 장점은 트럭 값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절반 정도 1억 정도 할부를 얻으면은 10만 불 정도. 그게 크레딧에 나와요. 개인 크레딧에. 파이낸싱으로 차를 사면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캐시로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 그 집 담보로 싸게 대출 받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리스 온을 하면요, 온 리스를 하면은 크레딧에 안 보입니다. 그죠? 내 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숨겨진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차 밸류에 대해서 개런티를 받습니다. 물론 개인이 팔면은 좀 더 좀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리스를 하다가 반납을 하면 그 밸류업이 있어요. 그거는 뭐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 밸류업을 인정을 해주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만약에 뭐 일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을 못하게 리스에서는 그냥 갖다 주면은 그냥 끝나요. 물론 돌려받을 것도 있죠. 디파짓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파이낸싱은 차를 팔아야 돼. 누가? 남겨진 가족이. 처리하는데 복잡하겠죠. 그래서 리스로 하면은 커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리스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야. 그냥 나한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책임면에서 저쪽을 두는 거죠. 약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럭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까처럼 얘기한 대로 그런 리스들을 이제 한다. 이제 오너가 되면은 대부분들이 이제 뭐 컴퍼니를 하다 군복이처럼 회사에서 굴려먹던 거 싸게 분할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첫 번째처럼 새 차를 타다가 회사에 얘기해서 한 10개월 타다가 나 이 차 내가 살래? 그러면 운 좋게 또 회사에서 컨트롤 없이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들이 4년에서 5년을 컨트롤을 잡아버려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참 좋았어요. 네, 좋은 사람도 만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너들이 이제 되죠. 근데 이제 미국에는 대부분 개인 오너들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건 똑같거든요. 10시, 11시간씩 운전하는 거. 일 잡는 거는 좋은 노드가 있겠습니까? 좋은 거는 다 큰 회사들이 빼가죠. 나머지 찌끄러기 갖고 싸우는 건데, 일이 바쁠 때는 좋은 일도 와요. 왜? 큰 회사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찌끄러기도죠. 근데 요즘 같은 데 많이 힘들죠. 로드값 펼쳐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로드 브로커 앱이 있거든요. 한번 장난삼아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일이 없으니까 요즘은. 회사에서 이제 그래도 회사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고정 거래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저렇게 다 버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오너도 회사 소속으로 이제 저희는 한 군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차를 갖고 들어가서 내가 내 트랙터만 갖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또 악행이 저질러집니다. 그 악행이 저질러지는 거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뒤로 까이는 게 많은데도 많아요. 그 얘기가 아마 똥개가 나하고 지랄할 때 똥개를 그게 어떤 회사냐고 내가 얘기한 그 부분입니다. 예. 그 얘기를 또 할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요.